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날씨가 다소 누그러져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북한산을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송추에서 출발하는 수문벽 코스를 타고 100군데 정상을 찍었습니다. 산이 온통 꽁꽁 얼어붙어 아이젠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산중에는 굉장히 춥더군요. 날씨가 추운 건 곧 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열었는데 벌써 1월 막바지입니다. 곧 설이 오고 봄도 머지않았습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스타 송가인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송가인이 FA에 나왔습니다. 송가인은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와 오는 3월 중순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FA는 일정 기간 프로 선수로 재직한 사람에게 구단과 협상할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기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기획사를 만나기 전까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송가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향후 행보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소속사는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가인 스스로 다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소속사가 송가인과 재계약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부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어떤 조율을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대외적 체면을 고려한 말의 수사처럼 보입니다. 흔히 인꼬 부부처럼 보였던 스타 부부가 이혼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헤어지더라도 우린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헤어진다. 헤어진 뒤에도 연인처럼 잘 지내겠다. 사랑하면 함께 해야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도무지 어느 나라 말인지 설득력은커녕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오죽하면 헤어지기로 했을까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둘 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 스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 가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팬들을 우롱하는 셈입니다.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이 끝나 소속사를 뛰쳐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전속 기간을 채우는 동안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똑같은 열정을 갖고 시작해도 막상 도착지에 다다르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배우 겸 가수 아이유는 데뷔 때부터 한 지붕 아래에 있었던 직원들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었죠. 배우 손예진은 20여 년 전 여고생 데뷔 때부터 같은 소속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가수 임영웅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연예계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스타들도 많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눈높이가 좀 달라져도 맞춰주는 것이죠. 초심을 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그래서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의리라는 것도 서로 좋았을 때 통용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지속되는 것이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포켓돌 스튜디오는 2019년 3월 송가인과 5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가인이 미스트롯 진으로 발탁된 직후죠. 그 기간이 지금 만료되는 것입니다. 통상 소속사는 자사가 보유하던 특급 아티스트를 어떻게든 붙잡아 더 커진 대중적 위상을 활용해
경제적 시너지를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다수 가요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결과 현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우선 송가인은 처음 받았던 전속 계약금의 몇 배를 더 받아야만 현 소속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년 전 전속 계약금은 지금 기준으로는 턱없이 적고 이를 송가인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레벨에 맞춰주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소속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속사도 전혀 붙잡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요계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속사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포기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가인, 트로트 가수로는 오랜만에 FA에 나오는 대역급입니다. 아마도 눈독을 들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요. 1, 2년 전만 해도 전속이 완료되면 영입하고 싶다고 타진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 소속사는 붙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던 5년 전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미스트롯 시즌2 가수들이 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강력해진 미스트롯 스타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송가인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직전만 해도 국내 트로트 여가수 중 송가인은 도드라졌습니다. 대중스타의 인기는 곧 몸값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행사 페이만 보면 아예 대적할 상대가 없었죠. 대중적 파급력이 크고 찾는 곳이 많아지면 몸값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송가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로트 스타들의 몸값 상승을 주도한 선도 역할을 했습니다. 송가인이 섭외가 안 되니 다음 순위의 오디션 출신 여가수들이 순차적으로 그 자리를 메우면서 개런티를 차근차근 올려놨습니다. 송가인은 지금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원조 미스트롯 주역입니다. 예명인 송가인의 가인은 노래할까, 노래하는 사람, 가인,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사람, 가인이라는 중의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본명은 조은심이고 원래 전공은 판소리입니다. 2008년 진도 민요경창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계기로 정부 주관 각종 국악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대중가수 데뷔도 전국 노래자랑 진도편에 출전한 뒤 연말 결선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게 2년이 됐습니다. 가요 관계자의 눈에 띄어 2012년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과 같은 신곡을 내고 트로트로 전향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압도적인 인기몰이를 하기 전까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눈물겨운 무명가수 시절은 길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일으킨 송가인의 토네이도급 폭발은 트로트의 재유행을 이끈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 미스터 트롯 시즌 1, 2로 이어지면서 트로트 가수들을 둘러싼 팬덤 열기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송가인은 서혜진 PD가 TV조선 시절 만든 미스트롯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정 TV조선에는 꽤 오랫동안 등을 져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작자와 투자자 간 반목과 갈등, 골깊은 감정 싸움의 역학관계 때문입니다. 서혜진 PD가 미스트롯을 탄생시킬 당시는 트로트 상황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방송사들이 트로트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나서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외부 투자도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PD가 백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죠. 사실
미스트롯도 TV조선에 방영되기 전 이미 지상파 한두 곳에서 비슷한 기획안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관심은커녕 가는 곳마다 홀대하고 뱉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촉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TV조선 서혜진이었습니다. 또 도박하듯 일부 투자를 제안한 사람이 포켓홀 스튜디오 김광수 대표였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불과 몇 억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그렇게 서혜진과 김광수는 제작자와 일부 투자자로 손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대박나고 김광수는 공연 판권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TV조선이 챙긴 무형의 가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서혜진이 수훈갑이죠. 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금전적 수혜는 김광수 대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서혜진 PD는 후속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준비하면서 김광수를 투자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서혜진은 김광수가 송가인을 전속계약으로 묶어 같은 식구가 되자 송가인을 멀리합니다. TV조선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죠. 자신을 탄생시킨 방송사 프로그램에 두 번 다시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혜진 PD, 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미스트롯2를 끝으로 TV조선과 결별합니다. 방송 제작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일보 또는 TV조선 측 경영진과 마찰을 빚다가 등을 지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또 적군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혜진이 TV조선에 있을 때 김광수에게 서혜진, TV조선은 둘 다 적이었습니다. 서혜진이 TV조선과 척을 지고 떠나자 김광수는 TV조선의 새로운 제작진과 빠르게 관계를 틉니다. 이때부터 송가인은 다시 TV조선 단골 출연자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송가인의 가치가 무뎌졌다고 판단되는 것은 노출 빈도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송가인도 소속사의 이런 뺑뺑이 돌림이 죽을 만큼 싫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소속사가 재계약에 관심 없다는 것만으로 송가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소속사가 붙들면 송가인이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승인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말이죠. 거꾸로 송가인의 입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엄청난 인기몰이에 비하면 히트곡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미지 관리보다는 공연과 행사, 방송 출연 등에 내몰리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가인의 향후 행보를 짚다 보니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하느라 다소 엉뚱한 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요.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 속 딜레마에 빠진 송가인,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송가인은 송가인대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입니다. 그렇더라도 둘이 다시 손잡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